자, 이어 소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소장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 소화관 중에서 가장 길어요. 길이가 거의 한 6에서 한 7m 정도. 엄청 길어요. 자, 6에서 7m 정도 되는 녀석이 제 몸 안에 있으려고 보니까 안쪽으로 꾸깃꾸깃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꾸깃꾸깃 들어가니까 주름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횡주름이라는 게 생깁니다. 횡주름이라는 게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소장에 있는 특이한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빌리라고 보이는 요 녀석들이에요. 자, 요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육모라고 부르는데, 이 육모가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음식물을 섭취했다면, 그 음식물은 제 몸에 도움이 되는 요소도 있겠지만, 제 몸에 해로운 요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육모는 제 몸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만 쏙쏙 골라서 빼먹고 나머지는 전부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노폐물들은 대장을 통과하면서 우리 대장균들이 이걸 부패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 몸 밖으로 배설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육모가 하는 역할이 뭐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이고 오직 소장에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12지장, 공장, 회장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길이가 거의 6에서 7m 정도 다르지만, 이 육모의 거의 대부분은 12지장의 길이로 본다면 한 30cm도 안 될 텐데, 그 길이 안에가 거의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뒤로 갈수록 띄엄띄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혹 보면 음식물을 조금만 먹어도 나는 살이 너무 잘 찌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는 살이 잘 안 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차이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육모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모가 흡수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 육모가 많고 흡수가 잘 되시는 분이라면 조금만 먹어도 거기에 있던 영양소들을 쏙쏙 잘 뽑아낼 테니 당연히 살이 좀 잘 찌시는 편일 거고요. 이 육모가 없으시다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흡수가 안 돼요. 그대로 제 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음 같아서 이 육모를 전부 잘라 없애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요. 자, 그래서 소장에만 있는 거 두 가지 찾아봐라 라고 한다 그러면 자, 뭐하고 뭐 찾으시면 돼요? 육모와 횡주름 두 가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장에서만 일어나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절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분절 운동이란 건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비엔나 소세지 아시잖아요? 비엔나 소세지 같은 경우 뭐 이런 형태 아닌가요? 그러죠? 자, 우리가 음식물 덩어리가 떨어져 나온 게 너무 크다. 흡수하기가 육모에서 흡수하려고 했더니 덩어리가 너무 커서 한 번에 흡수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덩어리들을 각각 나누어서를 한다더라. 자, 우리가 이걸 무슨 운동? 분절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직 소장에서만 일어납니다. 연동운동은 물론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요. 아까 연동운동은 구강을 제외한 모든 소화관에서 일어난다고 했었으니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구강에서는 저작운동만, 자, 그리고 구강을 제외한 모든 소화관에서는 연동운동이, 소장에서는 연동운동과 함께 분절운동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정리해 주실 게 자, 첫 번째, 소화계의 첫 시작이 어디냐라고 질문이 있으면 그건 구강이라고 답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구강에서 음식을 섭취하니까 소화계의 첫 시작이 어디냐라는 질문은 자, 그러면 본격적인 소화의 첫 시작은 어디냐라고 물으면 우리 구강에서는 저작운동이 주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식도라고 해봐야 그냥 음식물이 이동하는 통로에 불과했고 위장에서 음식물을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나오고 위산이 나오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녹여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소화의 첫 시작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위장이라고 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소화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그건 소장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위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양소를 흡수하는 걸 보면 제가 육모라는 게 오직 소장에서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에서 9%의 영양소가 흡수가 되고요.
우리 위에서는 약 1, 2% 정도에 불과한 영양소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일종의 우리 단순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하시는 알코올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위장에서 흡수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어디에서? 소장에서. 자,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소화의 첫 시작은 어디다? 구강. 자, 본격적인 소화의 첫 시작이 어디냐라는 질문은 위장. 자, 본격적인 소화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소장. 이렇게 답해 주시면 여러분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보시는 게 이제 우리가 대장이에요. 사실 대장에서는 소화 효소 같은 거 분비되지 않습니다. 대장에서는 소화 효소 같은 거 분비되지 않고요. 우리 노폐물이 지나가는 장소이니만큼 길이로만 놓고 보면은 1에서 1.5m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소장은 6에서 7m 정도 굉장히 길었었는데 대장은 길이가 좀 많이 소장에 비해서 짧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노폐물만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소화 효소는 분비는 없지만 우리 지나가는 수분은 이 대장에서 흡수가 일어나요. 여기서 수분 흡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이 수분 섭취를 적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대장에 음식물이 지나갈 때 없으니까 딱딱하게 굳을 거고 잘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그럼 당연히 무슨 증세 생길까요? 변비 생길 거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아까 대장균이나 이 녀석들이 장 안에 있는 노폐물을 부패를 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부패하다 보니까 뭐가 생길까요? 각종 유독가스들이 생겨납니다. 유독가스들이 생겨나면 그 가스들은 장벽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당연히 안 좋은 유해가스들이니까 우리 몸에 각종 뭐 트러블을 일으킨다든지 장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예뻐지기 위해서는 뭘 많이 드셔야 된다? 뭘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장에만 있는 거, 자, 세 가지를 보시면 결장띠, 결장팽기, 복막수 이렇게 세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장띠라고 하는 거는 이 녀석이에요. 여기 띠 모양을 형성하고 있죠. 생긴 모양이 대장에만 이런 게 존재해서 우리가 결장띠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안쪽에서 대장 안쪽에서 마치 여러분들 과속 방지턱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를 약간 이렇게 팽대되었다, 융기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장팽대, 뭐 결장팽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긴 모양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노랗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이 노랗게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복막수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지방 덩어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령 복부수술 같은 거 한다라고 했을 때 저 복막수 저거 지방들 한꺼번에 다 제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부탁드릴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저거 다 제거해 버리면 한꺼번에 제거해 버리면 쇼크 옵니다. 그래서 저것까지 수술 끝나고 저것도 다 같이 밀어 넣어 주시는 거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겠네요. 운동을 통해서 제거하셔야겠습니다. 대장은 당연히 연동 운동은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맹장, 충수염, 요거는 좀 잠깐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는데요. 자, 복부가 있다고 봤을 때, 자, 여기가 배꼽이에요. 배꼽부위로 놓는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손가락 한 뼘 정도 위치에 여러분들이 맹장이 위치합니다. 오른쪽 우측 하복부예요. 우측 하복부. 이쪽에 이제 맹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꾹 눌러봤을 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신다면 맹장염 의심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맹장이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쪽이 소장이고 이쪽이 대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소장에서는 육모를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했잖아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영양소가 있는 거고 여기 이쪽은 여기서 다 흡수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럼 대장에는 뭐만 있어요? 노폐물만 있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까 뭐 물구나무를 서던 어쨌든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여러분 뭐 물구나무 서고 바닥 떼굴떼굴 뒹굴고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역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약간 역류할 수도 있는데 이 역류한 것들이 어디로 넘어가면 안 된다? 소장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왜? 소장에서는 영양소만 흡수될 거니까 이 노폐물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막힌 애들을 다시 이쪽에서 이 노폐물들이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충수라고 부르는
일종의 정화조 역할을 수행해 줍니다. 그리고 이 노폐물들이 이 충수, 정화조 쪽에서 정화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충수라는 것에는 노폐물들만 쌓여 있는 거겠네요. 자, 당연히 염증 같은 거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자, 문제는 얘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터져버렸다. 생각해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요 안에 들어있던 노폐물들이 제 복부로 다 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막염 찾아오는 거고, 저 안에 노폐물들이 닿은 장기들은 전부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터지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해버려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거 잘라내면 그러면 정화조 없어졌는데 괜찮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터져서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요? 일단 얘가 없더라도 일단 면역 자체가 막고는 있으니까요. 우리가 장 트러블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겠으나 그렇더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라는 정도로 귀결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 충수 이 녀석이 위치하고 있는 곳, 자, 우리가 이 점을 따고 보면 맥버니 포인트라고 불러요. 자, 포인트라는 단어, 여기 우리 누른 부위 배꼽에서 45도 정도로 손가락 한 뼘 정도 짚어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맥버니 포인트고요. 자, 이 충수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염증 생긴 부위에다가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줬을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염증이 있는데 그게 따뜻하게 해줬다? 염증이 더 커질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거 충수 절대 터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점점 커지면서 금방 터져버립니다. 이유를 알 수 없거나 충수염으로 짐작된다라고 했을 땐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주셔야 되는 거? 냉찜질이 기본이에요. 부모님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가 학생이 좀 어린 초등학생이 급성 충수염에 와가지고 아주 심한 복통을 호소했는데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 다음날 가야지라고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밤새 내내 애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배를 쓰다듬어 주셨나 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터져버렸어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터지지 않았다면은 그 충수막 꺼내서 제거하고 뭐 흉터도 작게 남았을 테지만 다 터져버린 경우 어쩔 수 없어요. 완전히 다 열어가지고 안에 있던 장기를 다 씻어내야죠. 그죠? 큰 수술이 돼버립니다. 물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아이의 몸에는 굉장히 큰 흉터가 남게 된 거죠. 뿐만 아니고 그 과정을 견디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은 좋은 의도로 하셨겠으나 요거 몰라서 사고가 커진 거.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이라면 온찜질은 금지입니다. 우리 배 아플 때는 배 따뜻하게 해준다. 요거를 일반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거 잘못된 거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금식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노폐물들이 역류해가지고 여기 염증 생긴 건데 음식물을 드실수록 노폐물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금식하셔야 되고, 자, 충수염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 2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냉찜질과 금식. 다음 페이지. 자, 소화기관별 효소, 아까 소화효소 제가 한번 정리한다. 자, 구강에서는 프티알린, 위장에서는 펩신. 자, 그 다음에 우리 간에서는 담즙. 자, 췌장에서는 아밀라제, 리파제, 트립신. 자, 소장에서는 뭐 에렙신, 인비루타제, 말타제, 락타제, 스크라제. 뭐 이런 녀석들이 전부 분비가 됩니다. 문제는 요거 표로 외우려고 보니 너무 답답해요. 이걸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그죠? 자, 일단 하나씩 다시 살펴보시면,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그림 솜씨 가지고 너무 탓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평생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자, 첫 번째, 우리 구강에서 분비되는 거는 하나의 프티알린. 자, 우리 위장에서 분비되는 게 펩신입니다. 자, 우리 간에서 분비되는 게 담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췌장에서 분비되는 게 아밀라제, 자, 리파제, 트립신, 이렇게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장에서 분비되는 게 네요. 에렙신, 인베르타제, 말타제, 락타제, 스크라제 이런 녀석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하나씩 표로 외워서 하시려고 하면 좀 많이 힘들어요.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그리실 테니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 번씩 그리셔가지고 그림 자체를 머릿속에다 넣으세요.
그게 훨씬 여러분들 연상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기하시기가 수월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일단 구강에서는 부티알린, 위에서는 펩신, 자, 우리 간에서는 담즙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하나씩밖에 없는 녀석들은 외우는 게 조금 수월하실 거고, 자, 그 다음은 우리 췌장과 소장인데요. 소장은 여기 써져 있는 녀석들 말고도 뭐 인베르타든지 스쿠라제 뭐 다 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외우시는 것보다 자, 뭐 하나만 외워요? 췌장에 있는 거, 아밀라제, 리파제, 트립신 이 녀석들만 외우시고요. 소장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안 외운 거는 전부 소장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거냐,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냐, 지방을 분해하는 거냐, 요거 찾으라는 문제들이 간혹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거 외우기도 힘든데, 요걸 또 어떻게 다 외우고 있나요? 그죠? 자, 그래서 외우는 요령 중에 하나가, 뒤에가 신자로 끝나는 거. 자, 위에서 펩신. 자, 췌장에서 트립신.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장에서 에렙신. 자, 일단 신자로 끝난 애들은 전부 단백질이에요. 신자로 끝난 애들은 전부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요소고, 자, 그 다음에 지방 분해하는 건 딱 두 녀석밖에 없습니다. 여기 간에서 분비하는 담즙과, 자, 여기 췌장에서 분비하는 리파제, 요 두 녀석만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요소예요. 그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뭐다? 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 요소다. 요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또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부속장기로서 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는데요. 자, 간이 하는 기능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간이 하는 기능은 솔직히 굉장히 좀 많아요. 우리 간은 우리 여천 화학공단 있잖아요. 화학공단 연상하시면 돼요. 우리 인체에 있어서 대부분의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간이다 보니 간이 기능을 멈추면 우리 대부분의 장기의 기능들이 다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쉽게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이 하는 일은 우리 몸에서의 기본적인 대사작용들, 뭐 배설작용들, 영양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포도당이라든지 아니면 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간에 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알코올 드실 간이 튼튼해야 알코올 분해도 잘 되죠. 효소, 해독작용이라든지 뭐 응고인자 합성이라는 건 뭐 혈액 응고인자 이야기하는 건데요. 나중에 순환기 할 때 더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프로트롬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비타민 K 아니면은 뭐 칼슘 중간 매개체들을 통해서 혈액 응고가 일어납니다. 비타민 K나 칼슘이 없으면 혈액 응고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요건 뒤에 하더라도 응고인자 합성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혈장 단백 합성 그러면 여러분들 알부민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그 영양제 맞으시잖아요. 하얀 거. 그죠? 몸 피곤하고 그럴 때 그 영양제가 저 알부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알부민 합성 자체가 간에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알부민을 이렇게 투여를 해주면 간이 할 일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영양소니까 우리 몸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피로감이 바로 가시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이제 여기 태생기에만 조혈 기능을 수행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조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혈구를 만들어내는 기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건 전부 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어디에서? 수에서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 이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시면 우리 골수에서 이런 혈액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 골수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여러분 태생기, 즉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뱃속에 있었을 때는 자, 골수에 두 가지 장기가 더 있습니다. 간과 비장에서도 조혈 기능을 했었어요. 간과 비장에서도 만들어냈었는데, 여러분들 태어난 이후에는 오직 어디에서만? 골수에서만. 백혈구 같은 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나중에 뭐 방어적 장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가 뭐냐?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이 조혈 기능을 하는 장기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골수, 간, 비장. 이 녀석들이 일단 기본적인 방어적 장기다. 찾으라고 하면 요 세 녀석 일단 기본적으로 찾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담즙 생성 및 분비 이게 나오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자, 이 담즙 생성은 어디서 하냐면은 요거는 간에서 해요. 자, 담즙의 분비는 어디서 하냐면은 밑에 붙어있는 담낭에서 분비합니다. 여러분들 출제자분들이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 담즙의 분비가 간에서 이루어진다 해버리면 언뜻 보면 맞거든요. 언뜻 보면 속기 딱 쉬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담즙의 생성은 어디에서? 분비는 저장 및 분비는 담당에서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속지 마시고 출제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보시는 게 이제 췌장인데요. 췌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말로 혼합장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왜 혼합장기라는 표현을 쓰느냐? 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효소를 분비했잖아요. 소화효소를 분비하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요? 소화계에 속해 있어요. 자, 근데 얘는 그 소화효소만 분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스섬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우리 췌장이 이렇게 있으면 췌장 가운데에 동그랗게 랑게란스라는 의사가 발견해가지고 여기 마치 동그랗게 섬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 붙은 섬이래요. 그래서 이제 랑게란스 섬. 자, 여기에서 이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녀석들이 분비가 됩니다.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내분비계라고 불러요. 어디도 속해 있고 소화계에도 속해 있고 자, 또 어디도 속해 있고 내분비계에도 속해 있고 두 가지 장기의 양다리 걸치고 있는 녀석 뭐라고 부른다? 혼합장기라고도 부릅니다. 반대로 아까 위장 같은 경우, 뭐 소장 같은 경우 예시를 들어보면 얘네들은 오직 소화계에만 속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걔네들은 순수장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해서 핵심 중에 핵심 시험 포인트들 이제 잘 나오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보자면 자, 장기별 특이 구조들 보고 갑니다. 아까 소장에 있는 거 두 가지 있었어요. 그죠? 그 두 가지가 육모와 횡주름 있었고요. 대장에 있는 거 세 가지 있었죠. 그 세 가지가 결장띠, 결장팽기, 복막수 있었어요. 그 외적으로도 뭐 대장에서 수분 흡수만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특이 구조들을 있는 것들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연동운동 어디 제외하고 구강 제외하고 모든 소화기관에서 발생한다더라. 구강을 제외한다는 거, 요게 중요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우리 위에서 흡수 관여하는 게 단백질 흡수할 때 비타민 B12라는 녀석이 필요했는데 얘가 없으면 무슨 증세가 생긴다? 빈혈 증세가 생긴다. 그래서 악성 빈혈입니다. 자, 비타민 B12만 투여하면 악성 빈혈 증세는 사라질 텐데 왜 악성 빈혈이냐?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치료 방법을 몰랐으니까 악성 빈혈이라고 불렀던 거고 뭐 지금 와서는 치료 방법이 어렵진 않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이름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이 소화계 전부 마무리 지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험에 합격에 필요한 내용만 써서 쉽게 풀어드리는 D라인 송쌤이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